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16-22487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 보관, 예치, 사용에 관한 납부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 부분 전기 사용량에 대한 납부 대행액과 공용 부분 전기 사용량에 대한 납부 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 대행액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구주택법 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구주택법 시행령 2014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업무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관리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 보관, 예치, 사용에 관한 납부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 부분 전기 사용량에 대한 납부 대행액과 공용 부분 전기 사용량에 대한 납부 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 대행액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17-228007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지료 청구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 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장사법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 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 형량 및 전체 법 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취득 시효형 분묘 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시효로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취득 시효형 분묘 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 사회적 배경,
분묘를 둘러싸고 형성된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 증감 청구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 의견.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를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토지 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어야만 그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 민법상 소유권의 내용과 효력,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면 점유자가 스스로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무상이라는 합의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유상의 사용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하여 관습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관습법에 따라 성립한다. 이러한 토지 이용 관계와 가장 유사한 모습은 법정 지상권이다. 민법 제366조 등에 따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성립 시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여 성립하는 토지 이용 관계에 관해서도 법정 지상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 의견.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므로 관습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통하여 관습법의 내용을 선언하여야 하고 법원이 해석을 통해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금까지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유상성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이 확인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분묘기지권이 관습상 무상이었음을 반증한다. 지상권에 관한 일반 법리나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의 차이점.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관습법으로 인정하여 온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17다 261-943 판결 사건명 배당 2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 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 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 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 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 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 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 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 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그 법 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 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 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상법 제542조의 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가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제3자가 상법 제542조의 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인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상법 제542조의 9, 제1항의 입법 목적과 내용,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의 문헌상 상법 제542조의 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상법 제398조가 규율하는 이사의 자기 거래와 달리 이사회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9는 제1항에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일부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제3자로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신용공여가 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알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상장회사와의 상거래가 빈번한 거래 현실을 감안하면 제3자로 하여금 상장회사와 거래를 할 때마다 일일이 상법 제542조의 9 위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상거래의 신속성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 따라서 상법 제542조의 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18-261-88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 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라고 정하고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203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란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 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므로 물건의 용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비용인 통상의 필요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실 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 차임 상당액.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다른 지분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무단 임대 행위는 다른 지분 소유자의 공유 지분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 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는 부동산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고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 자체에 대한 다른 지분 소유자의 지분 비율 상당액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20다 227-455 판결 사건명 위자료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 소극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위법성 조각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 형량을 통하여 침해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 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 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 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 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 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 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피해 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 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보호 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3. 아파트 입주자 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다른 입주자 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을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 병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갑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정에게 전송하였고 정이 다시 이를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갑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이지만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갑이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20다 270770 판결 사건명 해고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1. 문제되는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의 어떤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 규칙상 징계 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제되는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 규칙 등 징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그 비위 행위가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갑 방송국의 인사위원회가 카메라 기자로 근무하던 을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처분 통보서의 징계 사유를 을이 동료 카메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반영한 인사 이동안을 취재센터장에게 보고하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름은 물론 부당 노동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합리적 인사 관리를 방해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대한 해사 행위를 하였다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을의 행위는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갑 방송국의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20-280890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였으나 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협의 취득이 당연 무효인 경우 협의 취득일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해당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에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 이하 토지 소유자라 한다.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이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의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한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년 10월 17일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데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 등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보상법 및 구 국토계획법의 규정 내용과 환매권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협의 취득이 당연 무효인 경우, 협의 취득일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근거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식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21다 202309 판결 사건명 보증금 반환 1. 당사자 사이에 법률 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처분 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 문서에 기재된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 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 행위로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 인도 의무의 내용.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 사용, 수익 상태, 유지 의무가 임대인의 귀책 사유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면해지는지 여부. 소급 및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법 제623조 전단.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데 하자가 있는 목적물인 경우 임대인은 하자를 제거한 다음 임차인에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하자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사후에라도 위 하자를 제거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해야만 한다.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 상태 유지 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 또한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